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머니입니다. 대전 분양시장이 뜨겁습니다. 이 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거기에 분양가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영석 기자가 대전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 현장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자, 어떨지 같이 보시죠. 대전에 분양 중인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거실부터 식사 공간까지 총 4개의 창문이 보입니다. 거실에선 갑천을 조망할 수 있고 식사 공간에선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전시 중인 또 다른 방입니다. 탁 트인 개방감을 가진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거실 길이는 총 6.4m, 2.5m 높이의 우물형 천장도 적용됐습니다. 가변형 벽체 적용으로 소파디 공간은 알파룸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주방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등을 마련해 넉넉한 수납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조망권과 함께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3면 개방형 설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안방이 84 A타입 기준으로 3.6m인데 그 공간에서 1.5m씩만 노대가 더 나가기만 해도 이제 엄청 큰 면적인데 저희 이제 드레스룸 전면 측면까지도 더 나가는 거니까 거의 작은 방 하나 정도의 크기가 추가로 더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수요자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됩니다. 먼저 공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반과 수납장을 활용해 장식장, 책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층간소음 저감 설계도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30mm 완충제를 사용하는 아파트와는 달리 입주민들의 활동량이 많은 거실과 주방에 60mm 완충제를 적용합니다.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해 입주민 사생활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최소 25m, 최대 30m의 통경축을 확보를 했고요. 세대 창문에서 창문까지 거리는 가장 좁은 게 43m고 가장 넓은 구간이 86m까지 나옵니다. 전세대 판상형 구조 설계로 채광, 통풍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조망까지 갖춘 아파트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탑10이 필라테스, 요가 옷 등을 중심으로 한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20개 이상 늘린다는 것인데 이러한 에슬레저룩 시장을 통해 매출 1조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필라테스와 요가웨어를 중심으로 한 레깅스, 루즈핏 티셔츠, 브라탑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아이템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탑10의 액티브 라인 밸런스 매장입니다. 탑10은 지난 2021년 볼륨을 키울 만한 분야로 액티브웨어를 선택하고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러닝, 하이킹, 캠핑 등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까지 구성해 아예 단독 매장을 열고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론칭 당해년도에 113억 원에 불과했던 밸런스 매출액이 지난해 1,000억 원을 뛰어넘으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편안하고 실용도 높게 입을 수 있는 액티브 웨어 라인인 밸런스를 선보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단독 매장을 탑10 밸런스의 차별화 포인트는 가성비와 자체 개발한 기능성 소재의 사용입니다. 탑10은 모 회사인 신성통상의 자체 개발팀이 있어서 여기서 개발한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는데요. 이에 소재는 물론 마진을 줄여 에슬레저 룩의 스파 브랜드답게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티셔츠는 엉덩이를 덮어주는 길이로 디자인하거나 레깅스는 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인들의 가장 고민인 체형을 보완하는 핏에 신경을 썼습니다. 덕분에 관련 팬츠와 윈드브레이커의 판매가 늘어 생산을 대폭 늘렸다는 후문입니다. 탑10은 올해 액티브웨어 라인인 밸런스의 매장을 늘리는 한편 골프나 테니스를 치며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남성 라인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밸런스 론칭 이후 백화점, 쇼핑몰, 할인마트 등 현재 4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에는 20개 이상의 매장을 확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탑10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 신장한 9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올해는 1조 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성비와 퀄리티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내놓고 있는 탑10이 올해 1조 클럽 가입이라는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자,
자, 오늘 기업이 보니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예전에 우리 배 기자가 간간히 취재했던 기업 같은데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2022년 말에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2023년에 매출 1,000억 원 달성이 목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매출은 911억 원에 그쳤었는데요. 하지만 이 매출도 3년 연속 최고 매출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8억 원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PTF 사업에서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PTF 사업은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인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매출 사업입니다. 2021년에 이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34%였는데 지난해에는 5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업 호주에 힘입어서 회사는 올해 매출 1,000억 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올해 1,000억 원 돌파는 무난히 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PTF 컨버전 이제 출하 시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1,000억 원 돌파는 가능하고 저희 당사 내부 분위기는 기술 견적팀이 밤샘 작업을 할 정도로 지금 견적이 너무 바쁘고 많습니다. 올해 매출 1,000억 돌파보다는 2025년도에 더 성장세가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출 1,000억 원 달성은 이제 뭐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더 성장을 해야 될 텐데 더 힘을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여객기 화물기 개조 사업인 PTF 사업은 올해 매출 비중이 더 확대된다기보다는 수익성 향상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방산과 민항기 부분에서 신규 프로젝트 매출 증가가 가파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작년에 UAM 파운드리 사업 부분도 매출 약 20억 원 정도로 올렸는데 올해는 더 이것도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PTF 컨버전 사업은 이제 저희가 수주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영업이익을 높이는데 초점을 좀 맞춰갈 거고요. 그래서 PTF 컨버전에서 이제 매출 성장세보다는 다른 신규 사업들에서, 그러니까 아까 방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항기 부분, 민항기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매출 성장이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신규 사업들,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금입니다. 근데 보니까 올 초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소식이 지난 1월에 발표가 됐었던 건데요. 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 SPC로부터 약 1,3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최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 투자금을 우선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캔코아의 목표는 2025년까지 우주항공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투자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은 지금 현재 납입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련 공시가 줄줄이 이렇게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00억 저희 투자 금액은 저희가 이제 신규 프로젝트에 주로 이제 쓰일 거고요. 자금 활용 계획은 일단은 한국의 1, 2공장, 저희가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1, 2공장 증축하고 신규 사업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300억 원의 실탄도 확보했고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어떤 것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우리 박스경제TV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샤페론이 AACR에서 나노바디 플랫폼을 활용한 항체 치료제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려했던 이물 반응과 반감기를 극복한 점이 주목됐습니다. 이 김윤성 기자가 성승용 대표를 미리 만나 자세한 연구 성과 들어봤습니다. 샤페론의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조명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AACR을 통해 나노바디 플랫폼의 동물 실험 결과를 공유하며 유효성을 입증하고 기존 아토피 치료제의 기술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목할 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나노바디 갖고서 그동안 개발을 해오면서
적혈구에 붙지 않는 CD47 나노바디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고 비임상에서 그런 안전성, 유효성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노바디 스페이스에서 바이스페시픽 스페이스를 교집합을 처음 만든 그런 데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가장 시장에서 우려됐던 이물질의 이물 반응, 짧은 반감기, 그 두 부분을 기술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물질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손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스페시픽의 나노바디로 바이스페시픽을 만든 첫 사례로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PDA라는 CD47은 부작용 이슈가 지금 20개 경쟁사가 있었는데 그 적혈구의 바인딩을 안 하는 클론을 저희가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빈혈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카데믹 파트너들의 이런 나노바디가 처음으로 바이스페시픽 만들어서 지금 시장에 그런 안전성, 유효성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의 커머셜 포텐셜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술의 진보가 과연 마켓에 연결될 수 있느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갭에 대한 스타디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정의한 A형 아토피 환자, 즉 바이오마커가 저희가 찾은 바이오마커가 양성인 환자군에서 약물의 유효성은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잭 억제제라든지 PDE4 억제제라든지 PDE4 억제제보다는 상당히 좋고요. 잭 억제제에 거의 유사 또는 상응하는 정도의 유효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는 뭐 잭 억제제나 PDE4 억제제보다는 월등히 좋고요. 그다음 유효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찾은 바이오마커군에서 잭 억제제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미국 임상에서는 지금 코케이션 피부를 상대로 해서 2B를 가고 있어서 거기서도 한국 데이터가 재현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 내지는 기술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상 내지는 내년 임상 2B가 끝나기 전에 기술 이전을 해서 캐시카우를 만들고 그 캐시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빨리 더 개발시키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는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빨리빨리 기술 이전해서 충분한 그런 캐시카우 만드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 정통 오프로드의 대표 모델인데 영국 랜드로버의 디펜더를 김홍모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군용 트럭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각지고 다부진 인상, 플레음과 진득한 흙내를 동시에 머금은 듯한 거친 외형의 이 SUV는 1948년 시리즈 1이란 이름으로 첫 출시된 이후 지금껏 전 세계 수많은 매니아들을 만들어온 랜드로버의 디펜더입니다. 디펜더라는 차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윈스턴 처칠, 제임스 본드가 저절로 연상될 만큼 이른바 영국색이 짙지만 이러한 점들이 디펜더를 여타의 차들과 확연히 다른 매력적인 차로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오늘 제가 타볼 차는 이 디펜더로 2024년식입니다. 세상에 나온 지 76년이 된 만큼 완전 변경이나 부분 변경의 과정들 속에서 많은 디자인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2024년형 디펜더는 이른바 디펜더스럽게 만드는 개성 넘치는 실루엣 등 과거 유산을 그대로 이었지만 날카롭게 그어지는 캐릭터 라인들 없이 매끈한 차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힐 디스트 컨트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강할 때 저는 브레이크 페달링 없이 그냥 스티어링 휠 조작 그다음에 오프로드 카메라로 좌우 사각지대만 하면서 하강을 진행할 겁니다. 차창 밖으로 바닥만 보이고 체감상 90도처럼 느껴지는 정상에서 내려올 땐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차량이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가속되지 않고 천천히 내려온가 하면 한쪽 바퀴가 온전히 들려 차축이 휘는 거 아닌가 하는 장애물 구간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자동차가 거닐기 위한 길이 아닌 경우 시야각에서 벗어난 주위 환경으로 인해 차체가 파손될 경우가 있죠. 특히 디펜더는 큼지막한 차체 크기로 인해 사이드 미러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곳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카메라를 오프로드 모드로 설정하면 앞바퀴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안전한 주행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온로드 모드로 설정하면 3D 서라운드 카메라가 작동되어 3D로 렌더링한 차량의 이미지와 주변 환경을 결합한 3D 외부 투시도를 제공해 운전자가 차를 움직이고 있지만 디스플레이상에선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를 보는 듯합니다. 디펜더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오프로드 주파 능력입니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과 전자식 액티브 디퍼런셜의 조합으로 어떤 날씨와 어떤 지형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바퀴의 3분의 2는 잠길 법한 하천도 거뜬히 건널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기능은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으로 지상고를 최대 145mm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대 900mm 수심에 달하는 도강도 수월히 해냅니다. 첫 등장 당시에 각진 디자인에선 탈피했지만 복고풍 오프로드 패션카 느낌을 물씬 풍기며 오프로드 기능을 충실히 담은 2024년식 디펜더의 뚜렷한 매력을 즐겨봤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모였습니다. 오후 4시에 마감되던 은행 업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을 잡기 위한 적극적 마케팅의 일환이죠. 우리은행도 무인 점포인 디지털 영업점을 열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입니다. 원하시는 업무를 선택하시면 화상으로 금융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제 은행원과 실시간 화상 상담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데스크입니다. 우리은행이 무인점포 디지털 익스프레스 강남 교보타워점과 신사역점을 개점했습니다. 직장인이 밀집한 지하철역 인근을 중심으로 10개 영업점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고객은 디지털 데스크, 스마트 키오스크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해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없는 각종 업무를 처리합니다. 만약에 구비 서류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님이 직접 디지털 데스크에 설치된 스캐너에 서류를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화상 상담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이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금 가입, 대출 상담, 해외 송금 등 무인 점포가 처리 가능한 업무를 43개에서 56개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은행 업무 시간 이후에도 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영업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5시 40분입니다. 기존 은행들은 4시에 영업을 마감하지만 해가 진 6시에도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앱 발달로 영업점 내점 고객과 함께 영업점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앱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은 은행 상담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플에 대해서 더 좀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화상 상담 데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은행은 디지털 익스프레스를 더 많이 개설하고 업무 범위도 확대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늘면서 외화계좌 관련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환전 우대뿐 아니라 이자 혜택, 카드사 복지까지 더했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해외 결제가 늘면서 금융사들의 외환 서비스 경쟁도 뜨겁습니다. 그러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힘을 모았습니다. 외화 계좌에 카드사 혜택을 더하며 시너지 효과를 높인 솔트래블 체크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캐시리스 환전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고, 은행과 카드 같이 합작해가지고 타사 대비 차별화된 혜택을 탑재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트래블 체크카드는 출시 한 달 만에 3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이 카드는 주요 30종 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보관하는 외화 계좌에 이자 혜택을 더했습니다. 타사 대비 그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는 한도가 더 크고요. 하루 최대 1만 불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원화로 재환전 시 타사에는 없는 우대율 50%가 적용이 되고, USD와 유로 같은 경우는 각각 2%와 1.5%씩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한카드도 해외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편의점 할인, 그다음에 국내 교통 할인, 그리고 공항 라운지 서비스,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본 편의점, 그리고 베트남의 롯데마트, 그랩, 그다음에 미국의 스타벅스,
그리고 마스터카드와 제휴해서 전 세계 25개국 400여 개 가맹점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 해외여행에서 담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트래블 체크카드가 40만 장을 넘어 50만 장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앞으로 자동 충전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우대 통화 종류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확 깬다 컨디션 스틱 이거 먹어요. 일단 다음날 좀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맛도 있어서. 저희 광고를 보신 분들께서는 광고에 나오는 컨디션 왕자 동상이 CG인지 실제 동상인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점을 저희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실제 광고에 나왔던 동상을 그대로 을지로 옮겨놓게 되었고, 그래서 광고와 현실 세계의 세계관 통합을 진행한 프로모션이 이번 포인트. It is in the Panamera's nature to seamlessly merge the agility of a sports car, the comfort and functionality of a sedan with stylish design. The third generation is even more advanced, with a completely upgraded engine range, state-of-the-art, more sustainable and more efficient. All the new Panamera hybrid models offer improved e-performance in terms of driving dynamics, charging speed, and electric-only range. And for better efficiency and less weight, we now integrated the e-motor completely into the transmission housing. German-Korean business relations have been growing so much in the last years, and we think that we now, with more space, we can even cater better to the needs of our clients. We think more German companies will come in the next years. Our membership will grow, and we will be part of this, and we will contribute to this growth.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